안녕하세요. 네,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오늘은 하이디 이야기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읽어드리려고 왔고요. 지난 시간에도 뚝 하고 끊겨버렸죠. 세바스티안, 여기 창문은 어떻게 열어? 거기서 끝났죠? 그 다음 얘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왔고요. 오늘은 제가 끊기지 않고 잘 녹음해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세바스티안, 창문을 어떻게 열어? 세바스티안이 커다란 창문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이렇게요. 하이디는 창가로 다가왔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밖이 내다보이지 않았다. 머리가 겨우 창턱에 닿을락말락했다. 세바스티안이 높은 나무 의자를 가져다 주며 말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꼬마 아가씨께서 바깥을 내다보며 아래에 뭐가 있는지 보실 수 있겠죠? 하이디가 좋아하며 의자 위로 올라갔다. 그토록 애타게 바라던 바깥 풍경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곧 너무나 실망한 표정으로 창밖으로 내밀었던 고개를 거두어들였다. 하이디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는 돌이 깔린 길밖에 안 보여. 세바스티안, 집을 돌아 저쪽 반대편으로 가면 뭐가 내다보여? 세바스티안이 대답했다. 똑같은 게 보이죠? 그럼 아주 먼 골짜기까지 다 내려다보려면 어딜 가야 해? 그러자면 높은 탑 위로 올라가야 할걸요? 교회 탑 같은데 말이에요. 저기 길 아래쪽에 보면 금색 공 같은 게 얹혀있는 교회 탑이 있는데 그런 곳에 올라가면 아주 멀리까지 내려다볼 수 있을 거예요. 하이디는 서둘러 의자에서 내려왔다. 그러고는 문을 박차고 나와 계단을 내려가 거리로 나왔다. 하지만 하이디가 생각한 것과는 영 딴판이었다. 창가에서 교회탑을 보았을 때는 길만 건너면 있을 것 같더니 거리를 끝까지 다 내려갔는데도 교회탑은 나오지 않았다. 아니, 이제는 보이지도 않았다. 하이디는 다른 길로 들어섰고 거기서 또 다른 길로, 또 다른 길로 그런 식으로 계속 헤매고 다녔지만 교회탑은 여전히 눈에 띄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이디의 곁을 지나쳐갔지만 다들 어찌나 바빠 보이는지 감히 누구 한 사람을 붙잡고 교회탑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때 다음번 길모퉁이에 우두커니 서 있는 사내아이 한 명이 하이디의 눈에 띄었다. 사내아이는 등에 작은 손풍금을 지고 가슴에는 아주 이상하게 생긴 동물을 안고 있었다. 하이디가 사내아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꼭대기에 금색 공 같은 게 얹혀있는 탑이 어디 있니? 몰라. 하이디가 계속해서 물었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을까? 몰라. 다른 교회라도 높은 탑이 있는 교회를 아니? 당연히 하나 알지. 그럼 나 좀 거기 데리고 가줘. 사내아이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러면 나한테 뭘 줄 건지 그거부터 보여줘. 하이디는 주머니를 뒤적여서 빨간 장미 화환이 예쁘게 그려진 작은 그림 한 장을 꺼냈다. 하이디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잠시 동안 그 그림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바로 오늘 아침에 클라라가 선물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푸른 산과 골짜기를 내려다볼 수 있는 게 더 좋았다. 하이디가 그림을 내밀며 물었다. 자, 이거 가질래? 사내아이가 손을 뒤로 빼더니 고개를 저었다. 하이디가 다행이라는 듯이 그림을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물었다. 그럼 뭘 가지고 싶니? 돈. 난 돈 같은 거 없어. 하지만 클라라는 돈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면 줄 거야. 얼마나 갖고 싶니? 20페니히. 알았어. 빨리 가자. 두 아이는 길게 나 있는 거리를 따라 한참을 내려갔다. 중간에 하이디가 등에 짊어진 것이 뭐냐고 사내 아이에게 물었다. 사내 아이는 수건을 들추면 예쁜 풍금이 있는데 그것을 손으로 돌리면 멋진 음악이 나온다고 대답했다. 두 아이는 어느새 높은 교회탑이 있는 오래된 교회 앞에 서 있었다. 사내 아이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저거야.
굳게 닫힌 교회 문을 보며 하이디가 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몰라. 세바스티안을 부르는 것처럼 종을 울리면 될까? 몰라. 하이디는 담벼락에 달린 종을 발견하고는 가서 있는 힘껏 줄을 잡아당겼다. 내가 저 위에 올라갔다 오는 동안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 난 집에 가는 길을 모른단 말이야. 네가 날 다시 데리고 가야 해. 그럼 나한테 뭘 줄 건데? 뭘 더 줘야 해? 응, 그것도 20페니야. 안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나더니 끼익 하고 문이 열리고 할아버지가 나왔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깜짝 놀란 표정이더니 바로 아이들에게 화를 버럭 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나를 여기까지 내려오게 하다니. 종 위에 쓰여있는 글도 안 보여? 교회 탑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만 당기시오 라고 쓰여있잖아. 사내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손가락으로 하이디를 가리켰다. 하이디가 대답했다. 바로 그거예요. 전 탑에 올라가고 싶어요. 탑지기 할아버지가 물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뭐 하게? 누가 너보고 그러라고 하던? 하이디가 대답했다. 아니요. 전 그냥 아래를 내려다보고 싶어서 올라가려는 거예요. 그만 집에 가봐라. 다시는 이런 장난치지 말고. 한 번만 더 이런 짓을 했다가는 혼쭐 내줄 거야. 탑지기 할아버지가 돌아서서 문을 닫으려고 했다. 하지만 하이디가 할아버지에게 매달리며 사정을 했다. 제발 이번 딱 한 번만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애원하는 듯 자기를 올려다보고 있는 하이디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마음을 바꾼 듯 아이의 손을 잡고 상냥하게 말을 건넸다. 정소원이라면 어디 같이 한번 올라가 보자꾸나. 사내 아이는 자기는 안 가겠다는 듯이 교회 문 앞 돌계단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이디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고 또 올랐다. 계단이 점점 좁아지더니 나중에는 혼자서 간신히 걸어갈 정도로 아주 좁아졌다. 드디어 탑 꼭대기까지 올라왔다. 하이디가 창으로 바깥을 내다볼 수 있도록 탑지기 할아버지가 하이디를 번쩍 안아 올렸다. 자, 저 아래를 내려다보렴. 하이디는 망망대해처럼 끝없이 펼쳐진 지붕과 탑과 굴뚝들을 내려다보았다. 하이디는 얼마 안가 고개를 걷어들이며 실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제 생각이랑 너무 달라요. 그거 봐라. 너 같은 어린애가 무슨 경치를 알겠니? 자, 어서 내려가자.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종주를 잡아당기지 마라. 알겠지? 탑지기 할아버지는 하이디를 바닥에 내려주더니 좁은 계단을 앞장서 내려갔다. 계단이 꺾이면서 다시 넓어지는가 싶더니 왼쪽으로 탑지기 할아버지가 지내는 좁은 골방문이 보였다. 문 앞 계단참은 비스듬한 지붕 아래까지 쭉 이어져 있었다. 바로 그곳 계단참 뒤쪽 깊숙이 커다란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바구니 앞에는 커다란 회색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서 이를 드러내고 사납게 그르렁댔다. 바구니 안에 새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하이디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놀란 눈으로 회색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큰 고양이는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교회탑이 워낙 오래돼서 쥐들이 득실거리는 덕분에 날마다 생쥐 5-마리쯤 사냥하는 것은 고양이한테는 누워서 떡먹기였다. 하이디가 놀라는 것을 보고 탑지기 할아버지가 말했다. 이리 오렴. 내가 같이 있으면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고양이 새끼들 좀 구경할래? 하이디가 바구니 쪽으로 다가갔다. 입에서 탄성이 연거푸 흘러나왔다. 우와, 귀여워. 너무너무 예뻐요. 하이디는 연신 탄성을 지르며 7-8마리쯤 되는 새끼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어설픈 몸짓과 뜀박질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바구니 둘레를 빙빙 돌았다. 바구니 안에 든 새끼 고양이들은 자기들끼리 엉켜서 끊임없이 서로에게 기어오르고 뛰고 굴러 떨어졌다. 좋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하이디를 빙그레 웃으며 바라보던 탑지기 할아버지가 물었다. 한 마리 가질래? 하이디가 놀라서 물었다.
자기에게 찾아온 행운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투였다. 저요? 아주 가져도 돼요? 그럼 물론이고 말고. 더 가지고 싶으면 몇 마리 더 가져가도 된다. 집에 키울 만한 데가 있거든. 다 가져가도 좋고. 탑지기 할아버지는 새끼 고양이들을 해치지 않고도 모두 처리하게 돼서 좋기만 했다. 하이디는 뛸 듯이 기뻤다. 그 큰 집에 새끼 고양이 키울 곳이야 널렸을 테지. 게다가 클라라가 이 귀여운 새끼 고양이들을 보면 깜짝 놀랄 거야. 클라라가 얼마나 좋아할까? 하이디가 물었다. 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죠? 하이디가 새끼 고양이들을 집어 올리려고 했다. 순간 커다란 어미 고양이가 하이디의 팔로 달려들며 사납게 우는 바람에 하이디는 기겁하고 뒤로 물러났다. 탑지기 할아버지가 어미 고양이를 달래려고 고양이 등을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내가 가져다 주마. 어디 사는지만 말하렴. 늙은 어미 고양이는 벌써 여러 해째 탑 안에 살며 노인과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다. 하이디가 대답했다. 제재만 씨 저택이요. 금처럼 번쩍거리는 개의 머리가 문에 달려 있어요. 개 입에는 둥근 고리가 물려 있고요. 할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탑지기를 해왔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집이란 집은 죄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게다가 탑지기 노인은 세바스티안과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다. 탑지기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래 나도 안다. 그런데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 말해야 하지? 누구를 찾을까? 내 보기에 넌 제재만 씨네 가족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하지만 클라라한테 주는 거라고 하세요. 새끼 고양이들을 보면 틀림없이 좋아할 거예요. 탑지기 할아버지는 이제 그만 계단을 내려가려고 했다. 하지만 하이디는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두고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한두 마리라도 먼저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거 한 마리, 클라라 거 한 마리 이렇게요. 안 돼요? 탑지기 할아버지가 늙은 어미 고양이를 조심스레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밥그릇을 밀어주고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다시 바구니 쪽으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됐다. 2마리를 가지고 가려무나. 하이디는 좋아서 눈이 반짝거렸다. 하이디는 하얀 고양이와 하얀 바탕에 노란색 줄무늬가 있는 고양이를 고른 뒤 양쪽 주머니에 한 마리씩 넣고 그제야 할아버지를 따라 계단을 내려왔다. 차 한 잔 마시고 갈까요? 오늘 차는 TWG White Sky Tea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인데요. 이게 우려내자마자 향기가 정말 좋아요. 이게 일랑일랑하고 그 외에 다른 그 프루트가 들어있는 되게 프루티한 티인데 우려내자마자 이 티의 그 아로마가 정말 지금 여기가 제 서재방인데 온 방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부터 리딩도 좋지만 너무 마시고 싶었어요. 근데 좀 읽은 후에 마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딱 마시기 좋게 식었거든요. 근데 그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디오북인데 왜 이렇게 혼자 티타임을 가지면서 읽느냐. 그럼 혼자 그냥 마시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오디오북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바로 실행하지는 않고 조금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날로그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구상이라는 걸 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컨셉으로 오디오북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티타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한테 굉장히 힐링이 되는 시간이고 이렇게 티를 우리는 시간 자체가 물을 끓이면서부터 이미 저는 차를 마시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향기와 그 분위기, 무드랑 분위기가 똑같은 말이죠. 그 무드, 그리고 어떤 잔에다 마실까, 어떤 티팟을 꺼낼까, 그리고 이 티에 맞는 어떤 티푸드를 먹을까 이렇게 보면서 그 시간부터가 이미 저한테는 힐링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저는 두세 번은 꼭 티타임을 갖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다이어리도 쓰고 책도 읽고 그래요. 근데, 이거다.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내가 이미 즐기고 있고,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제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좋아서 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하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실 좋아해야, 내가 즐기고 즐거워야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저는 항상 책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는 것도 좋아하고, 책을 읽을 때 항상 팁푸드와 이 티타임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오디오북을 한번 올려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오디오북의 컨셉은 팁푸드와 함께, 티타임과 함께하는 책 읽기 채널이다. 그렇게 제가 이제 구상을 해봤죠. 물론 그 오디오북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컨셉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아나운서처럼 정말 굉장히 그 책만 딱딱하게, 뭐 그것도 이제 그분의 컨셉이지만 그렇게 읽어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뭐 ASMR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아이들, 뭐 미취학 아동이나 아니면 초등학생, 좀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만화를 올리면서 하시는, 그리고 이솝이야기나 세계 명작 동화에 굉장히 축약되어 있는 한 뭐 8, 9장에서 끝나는 아주 짧은 그 이야기를 만화와 곁들여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애기도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거를 주니버인가? 예, 주니버로 이제 보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오디오북의 형태가 있는데, 저는 저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이 티타임을 즐기면서 책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힘들지 않게, 지치지 않게 재밌게 꾸준히 아직까지는 잘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제가 시작한 지. 귀찮아, 싫어, 올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콤한 티푸드와 향긋한 차 한 잔과, 그리고 편안하고 재밌고 따뜻한 이야기들로 제 채널을 운영해 가도록 할게요. 네.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아무도 댓글로 질문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알아서 오픈하는 네, 운영자였습니다. 운영자라는 말도 너무 옛말인가? 아무튼 그 뒤에 또 읽어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쭉 읽어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내 아이의 도움으로 다시 하이디가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집에서는 하이디가 도망을 간 줄 알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세바스티안도 막 걱정이 되고, 빨리 막 식당으로 들어가라고, 미스 로텐마이어가 지금 도망갔다고 자꾸 난리가 났다. 그리고 하필 또 미스 로텐마이어가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가지고 왔다는 걸 알고 노발대발하고, 그런데 또 이 따뜻한 세바스티안이 몰래 숨겨주죠, 고양이를. 그래서 클라라하고 하이디는 새끼 고양이를 기를 수 있게 됐고, 미스 로텐마이어는 안 그래도 눈에 가시였던 하이디가 계속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하니까,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이디를 제재만 씨에게 얘기해서 보내야겠구나.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부분이 있죠. 수업을 할 때도 이 고양이가 나타나서 난리가 나고 수업이 안 되죠. 뭐, 그쵸?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재만 씨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제재만 씨가 오기로 한 날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부터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미스 로텐마이어가 아주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데라이트, 너 같은 야만인한테 내릴 수 있는 벌은 딱 한 가지밖에 없구나. 어디 도롱뇽과 쥐들이 득실거리는 지하실에서도 그런 엉뚱한 짓들을 생각해내는지 두고 보자꾸나. 하이디는 미스 로텐마이어의 판결을 잠자코 들으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끔찍한 지하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알프스 오두막에서 살 때 할아버지가 지하실이라고 부르던 곳에는 도롱뇽이나 쥐는커녕 완성된 치즈와 신선한 우유가 저장되어 있었다. 지하실은 오히려 즐겁고 유혹적인 장소였다. 클라라가 소리를 질렀다.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빠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곧 오신다고 편지를 하셨잖아요. 아빠가 오시면 제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하이디가 어떤 벌을 받아야 할지 아빠가 알아서 결정하실 거예요. 제 아무리 미스 로텐마이어라 할지라도 제제만 씨라는 대법관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제제만 씨가 정말로 곧 돌아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미스 로텐마이어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요, 클라라 아가씨. 하지만 제제만 씨가 오시면 저도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미스 로텐마이어가 방을 나갔다. 아무 일 없이 며칠이 흘렀다. 하지만 미스 로텐마이어는 단 하루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 하이디가 그 집에 머무는 이상 1시간이 멀다 하고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우라가 터졌기 때문이다. 하이디가 오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도무지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클라라는 즐겁기 짝이 없었다. 하이디가 우스운 짓을 하기 일쑤라 수업 시간도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다. 하이디는 철자들이 헷갈려서 영 기억을 못했다. 선생이 철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가르쳐주면서 이 철자와 저 철자를 쉽게 구분하라고 뿔이나 새의 부리와 비교하면 대뜸 흥분한 목소리로 그건 염소예요. 그건 독수리예요. 하고 좋아라 소리를 질러댔다. 선생의 설명은 하이디의 머릿속에서 갖가지 상상을 일깨웠지만 철자를 기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늦은 오후마다 하이디는 클라라 옆에 앉아 알프스 고원과 그곳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언제나 알프스 이야기만 줄기차게 했기 때문에 하이디는 이야기 끝에 그리움에 사무쳐 꼭 이렇게 다짐했다. 난 반드시 집으로 돌아갈 거야. 내일은 꼭 가고 말 거야. 그러면 클라라는 하이디의 향수를 달래주며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아빠가 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때마다 하이디는 자신의 뜻을 굽혔고 금세 명랑해졌다. 그것은 하이디가 남몰래 가지고 있던 비밀 덕분이기도 했다. 제제만 씨 집에서 사는 동안 할머니한테 가져다 줄 흰 빵이 날마다 2개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제제만 씨 집에서는 점심과 저녁 식사 때마다 흰 빵이 나왔고 하이디는 제 접시에 놓인 흰 빵을 얼른 주머니에 숨겼다. 할머니는 그런 흰 빵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검은 빵은 딱딱해서 거의 먹지 못한다는 생각에 하이디는 제 몫으로 나온 빵을 차마 먹을 수가 없었다. 식사가 끝나면 하이디는 날마다 제 방에 꼼짝 않고 몇 시간씩 혼자 앉아 있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알프스 고원에서처럼 자유롭게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이디도 이제는 그것을 알았고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식당에서 세바스티안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미스 로텐마이어가 금지시켰고 티네테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이디는 티네테를 피했다. 티네테는 늘 하이디를 깔보는 투로 말하고 비아냥댔기 때문이다. 하이디는 티네테가 자기를 업신 여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이디는 만날 제 방에 머물렀고 생각할 시간이 많았다. 하이디는 그때마다 알프스 고원이 얼마나 푸르러졌을지, 햇빛을 받은 노란 꽃들이 얼마나 예쁘게 반짝거리고 있을지, 하얀 눈밭과 산들과 깊은 골짜기들은
찬란한 태양 아래서 또 얼마나 빛나고 있을지 등등을 생각했다. 그러면 알프스가 너무 그리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이모가 그러지 않았던가. 다시 집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 갈 수 있다고. 그러던 어느 날 하이디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하이디는 여태껏 모아둔 흰빵을 빨간 숄에 부랴부랴 싸들고 밀짚 모자를 쓴 뒤 집을 나왔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오자마자 가장 끔찍한 회방꾼과 맞닥뜨리고 말았다. 외출했다 돌아오는 미스 로텐마이어였다. 미스 로텐마이어는 그 자리에 서서 놀란 표정으로 하이디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았다. 그러더니 뭔가 잔뜩 들어있는 하이디의 빨간 숄에 시선을 고정시키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니, 옷차림이 이게 뭐냐? 무슨 꿍꿍이 속이지? 밖으로 싸돌아다니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또 몰래 나가? 게다가 거짓골을 하고. 하이디가 잔뜩 겁을 집어먹고 대답했다. 전 싸돌아다니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집에 가려고 나온 거예요. 미스 로텐마이어가 흥분해서 손뼉을 쳤다. 뭐라고? 집에 돌아간다고? 집에 가려고 했단 말이니? 도망가려고 했단 말이구나. 이 사실을 제재만 씨가 아시게 되는 날엔 맙소사. 당신 집에서 애가 도망을 치려 했다니. 안 돼. 제재만 씨가 알아서는 안 되고 말고. 대체 이 집에서 네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고 있는데 뭐가 부족한 거지? 여태껏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보기를 했니? 아니면 좋은 책상을 써보기를 했니? 네 주제에 시중을 받아보기는 했느냐 말이다. 어서 말해봐라. 하이디가 대답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미스 로텐마이어가 계속해서 길길이 뛰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너한테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다. 없고 말고. 넌 아주 배은망덕한 아이야. 호강에 겨워서 또 무슨 말썽을 피울까 궁리만 하는 애라고.